문장도 이제 T가 하는 이제 T가 어떤 이제 문법 정보를 전달하는지하고 공간이 어떤 문법 정보를 전달하는가를 알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음, 두 번째 여기 문장을 보시면 원래 한국어 문장은 이제 오늘 회의는 등록금 문제를 논의한다. 그래서 뭐 수지 한국어 하신다고 그래도 아마 어수는 똑같을 것 같아요. 그냥 단어만 수화 단어로 대응식이겠죠. 그래서 오늘 회의에 해당되는 이제 수화 단어 등록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화 단어를 이제 모르시거나 궁금하실 때는 이제 국립국어원 한국수화사전에 들어가셔서 그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죠. 여긴 제일 많이 모아놨으니까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등록금 치시면은 여기 나오죠. 학교에 내는 돈이죠. 그 등록금, 그죠? 네, 여기 들어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금, 그 다음에 문제 뭐 이런 건 아실 거고, 그 다음 논의하다 역시 그대로 하실 텐데, 뭐 이거를 이제 한국 수화로 바꿨을 때도 똑같네 그럴 텐데 좀 커다란 차이가 있죠. 뭐 어수는 뭐 한국어 문장이나 수지 한국어와 뭐 똑같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수화 문법이 반영이 돼 있죠. 첫 번째 이제 오늘 수화할 때도 T가 나타나요. 근데 이거는 뭐 주어를 표시한다기보다는 이런 이제 시간 부사의 맨 앞에 나타날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보통 그 한국 수어의 시제는 문장의 그 맨 앞에, 그러니까 문장의 맨 앞 또는 주어 다음에 나타나거든요. 보통 시제를 표시하는데 이렇게 맨 앞에 나타나는 뭐 시제라든지 뭐 중요한 키워드 이런 것들을 이제 상대방과 공유하고 꼭 알아줬으면 한다고 해서 화제화 시킬 때 이 T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첫 번째 T 같은 경우는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수화 문장의 시제는 오늘이다. 걸 상대방과 공유하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화제화를 위해서 그 화제화하고자 예. 속기 선생님이 정확하게 치셨네요. 화제화하기 위해서 T가 나타난 경우요. 그 다음에 오늘 회의가 열리죠. 어떻게 보면 이건 주어 같은 역할을 하죠. 그냥 자 회의는 자 이때부터 이제 공간이 중요한데 등록금을 갖다가 뭐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A에다가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A에서 또 하면 이 문제는 그냥 문제가 아니라 등록금 문제가 되고요. 또 논의하다 수화를 A에서 하면 그냥 논의하는 게 아니라 등록금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 등록금 말고 뭐 이제 식당을 우리가 B에다가 설정을 하고 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도서관을 만약에 C에다가 설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도 있잖아요. 문제도 만약에 B 뭐 이렇게 되고 B 그죠? 문제도 만약에 C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A라고 하는 공간은 이제 편의상 우리가 이거를 왼쪽 가운데 오른쪽이라고 합시다. 자 왼쪽을 등록금이라고 설정하고 가운데를 식당이라고 설정하고 오른쪽을 도서관이라고 설정을 하면
자, 이 문제라고 하는 수화를 A에서 하게 되면은 뭐예요? 이 문제는 그냥 문제가 아니라 등록금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문제를 B라는 공간에서 했기 때문에 요 문제는 식당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요 C라고 하는 공간에서 문제를 하게 되니까 요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도서관 문제가 되죠. 그죠? 이렇게 공간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이 논의하다도 만약에 A에서 논의하면 이거는 등록금 문제를 논의하는 거고, 만약에 B에서 하면 식당 문제를 논의하는 거고, 그 다음에 C에서 논의하면 도서관 문제를 논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의하는 대상, 여기서는 뭐 어떻게 보면 목적어죠. 논의하는 대상이 뭐냐가 이 공간에 의해서 설정되는 겁니다. 공간을 이제 보실 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논의 대상이 여러 개가 등장을 하고 공간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그러니까 두 개 이상 그 이제 사용이 되면 공간을 볼 줄 아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제 수화하시는 분이나 통역사의 능력이 확연하게 차이 나기 때문에 이제 뭐 차이 나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하나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도드라지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공간이 달라지면 논의하는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수화는 이렇게 공간에 의해서 목적어나 논의 대상 또는 행위의 대상이 달라지는 언어라는 거죠. 그 공간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보죠. 네, 두 번째 것도 역시 반복 구간을 설정해 보면 자, 역시 T가 나타났죠.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오늘이라고 하는 시제를 화제화시킨 겁니다. 상대방에게 강조하는 것도 있고 공유하는 거죠. 어제도 내일도 아니고 현재 오늘 시제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오늘 회의, 그죠? 이건 주어라고 볼 수 있겠죠. T 사라지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주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시제는 오늘이고요. 그래서 회의는 요 는에 해당되는 게 요 T입니다. T. 다시요. 자, 여기 보면은 회의하면서 T가 나타났죠. 그래서 요 는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는 게 요 T라는 겁니다. 요걸 볼 수 있어야만, T를 볼 수 있어야만 이 문장의 주어가 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가 아닌 부분에서는 T가 갑자기 싹 사라지죠. 주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등록금은 주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에 돈 내는 거, 아까 사전하고 좀 달리 쓰셨죠? 예, 등록금 요 공간 A에다가 설정하셨죠. 약간 가운데에서 이제 수화자 입장에서 약간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왼쪽이지만 수화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설정해 놓고, 여기는 이제부터는 등록금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A에서 했기 때문에 등록금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 수화를 만약에 여기서 했으면 아이고야, 약간 그죠?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설명이 되나요? 이쯤에서, 그죠?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 여기서 하면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등록금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회의를 하는데 역시 A에서 하죠. 그러면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논의하고 회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논의하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여러 사람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둘러 앉아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좀 긴 시간 말 그대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논의하다의 표현에도 보면은 그냥 한국어에 논의하다라는 의미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자, 요 공간은 이제 등록금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따라서 요 문제는 그냥 문제가 아니라 등록금 문제고, 논의하도 보시면은 이렇게 원으로 돌리면서, 그죠?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논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어 이런 그 입모양이라든지 볼이 약간 튀어나온 것들 있죠. 이런 게 이제 그냥 논의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들여서 노력을 기울여서 논의하고 있다는 거를 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뭐 그냥 회의에 참석해서 앉아 있어 이게 아니라 되게 열띤 토론을 하고 있고 노력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거를 표현을 하시거든요. 요 입모양이라든지 요 볼 표정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아마도 이렇게 회의에 둘러 앉아서 여러 사람이 그다음에 이걸 많이 돌릴수록 오랜 시간을 더 논의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논의했는지, 뭐에 대해서 논의했는지를 요 논의하다 수화 표현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의 손해는 그러니까 지금 손해도 사실은 논의하다만 회의하다만 표현된 게 아니라 어, 이 움직임에 의해서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 그러니까 두 명, 뭐 소수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참여했다. 그다음에 둘러 앉아서 이제 서로 의견을 어, 발표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장시간 그러니까 논의했다는 거를 표현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비수지 표지에 의해서 굉장히 애써서 노력해서 진지하게 논의했다는 거를 표시해주죠. 그래서 누가 어떻게 어떤 태도로 논의했는가가 동시에 표현되는 거죠. 그걸 보실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이제 공간에 의해서 이거는 그냥 문제가 아니라 근데 여기는 지금 앞에 등장하는 게 등록금 문제밖에 없어서 뭐 오해 소지는 없는데요. 이게 통역을 하다 보면 뭐 회의 주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가 등록금 문제로 설정됐지만 여기 식당 문제로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요 약간 오른쪽에 그러면 요거는 여기서 논의하다 수화를 하면 요 왼쪽에서 그러면 등록금 문제에서 논의하는 건데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에서 논의하다 수화가 가 있으면 이거는 식당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라는 거죠. 다르죠. 그러니까 그거를 볼 줄 아셔야 되고 나중에 통역을 하실 때도 그걸 염두에 두고 공간을 활용하셔야 돼요. 누가 어떻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지가 한 방에 표현되는 거예요. 공간에 의해서. 그리고 비수지 표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1층, 뭐 2층, 3층, 공간 뭐 이런 거 4층이 되는 거죠. 그걸 동시에 보실 줄 알아야지만 이 수화 문장을 온전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 오늘 시제를 화제화시키셨죠. 이거는 그 시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를 어제 했다는 건지 내일이나 뭐 일주일 후에 하겠다는 건지 시제를 먼저 공유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다 현재형으로 이해하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발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시제는 공유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한국어하고 가장 큰 다른 점 차이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시는 통역사들이 통역을 하실 때 가장 흔히 범하는 치명적인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제를 맨 앞에 밝히고 들어가야 되는데 시제를 밝히지 않고 이제 맨 나중에 이 논의하다에다가 시제를 담으려고 하시는데 이거는 한국어의 영향이고 한국어 사용자들의 버릇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문법은 그게 맞는데 수화에는 이
문장 끝에 동사나 서술어의 시제 정보를 담지 않습니다. 문장 맨 앞에 담아야 됩니다. 더욱이 그거를 T가 나타나서 이제 상대방에게 강조를 하고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그게 뭐 재판이나 뭐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예를 들어 지금 배가 아프다는 건지 어제 아팠다는 건지 그제 아팠다는 건지 이 시점에 따라서 시제에 따라서 진단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도 있고 상대방과 공유하기 위해서 화제화시키죠. 그 다음에 회의는 주어니까 그죠? 딱 회의할 때까지만 T가 나타나고 사라지죠. T가. 그럼 이제 농인들 입장에서 이거는 주어는 회의라는 걸 알고 이 회의는 뭐다 어떠다라고 하는 걸 그 다음에 서술어로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큰 거죠. 문장에서 주어가 뭔지를 알고 들어가는 거하고, 그러니까 한국어만 해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은는이가 같은 주격조사나 목적격조사 을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명사나 동사만 계속 나열하면 그 문장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거 여러 번 보셔야 되고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보시고 또 의도적으로 이거를 이제 따라하려고 노력하시고 거울 보면서도 이렇게 연습을 하셔가지고 시제라든지 또는 자기가 강조하고 싶을 때 특히 이제 주어를 표시할 때 이제 눈썹을 올리고 눈에 힘을 주면서 눈의 크기가 커지겠죠? 주어 표지를 명확하게 그 순간만 하실 수 있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한국어 사용자들은 절대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습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거울을 보고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T를 볼 수 있는 눈도 가지셔야겠지만 보통 순식간에 나타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농인들은 그게 주어일 때만 칼같이 나타났다가 이렇게 사라지죠. 주어가 끝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은는 이가 같은 거를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듯이 T도 문법적으로 제한된 목적으로 딱 그때만 사용하고 주어가 아닌 경우는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명확하게. 다시 중립표정으로 평소에 그 눈썹과 눈으로 돌아가는 거죠. 중립표정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등록금 공간 설정하시고 이 문제는 그래서 그냥 문제가 아니라 등록금 문제가 되고 이 논의하다는 그냥 논의하는 게 아니라 등록금 문제를 논의하는 거죠. 여기서 이 공간에서 수화를 했기 때문에 그 논의하는 대상이 표현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논의하다 수화를 볼 때 이렇게 회전을 하고 이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약간 구부리죠. 회전하면서 구부리면서 그 다음에 요 볼을 부풀리죠.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이제 생산적 수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의하다라고 하는 동사 하나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어떻게 상황 정보, 그다음 그러니까 매너죠. 어떻게 정보가 달라짐에 따라서 수와 동사 표현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탁자에 둘러앉아서 장기간 그 다음에 애를 써서 노력을 기울여서 표현한다는 거를 요 논의하다라고 하는 동사에 1층, 2층, 3층, 4층에 동시에 표현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화사전에 논의하다나 회의하다를 찾아보시면 없다. 그러면은 뭐 회의하다를 찾아보시면 없다. 명사로만 입력돼 있나 보다. 그러니까 논의 이렇게 해보시면
예, 논의하다만 보시면 사전에는 이거를 이제 고정어휘라고 하는데 그냥 다른 정보가 안 담겨 있고 그냥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입으로는 이제 한국어 말은 소리는 안 내는데 이제 논의라고 발음을 하시는 것 같은데 수화로는 그냥 이렇게 요 동작만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특정 조건에서만 사용되는 고정된 어휘죠. 사전에 수록하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데 수화는 이런 고정된 어휘 형태로 사용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 상황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대학 한수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거가 사전하고 보면은 좀 다르죠. 원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면서 회전도 나타났고 엄지손가락도 훨씬 더 많이 구부리거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공간이 아니라 약간 요 우리가 보기에 왼쪽 공간에서 나타났고 그 다음에 비수지 표지도 입을 다물고 볼을 부풀렸죠. 이런 게 나타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누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서로 둘러앉아서 장시간 말을 주고받으면서 그 다음에 요 볼을 통해서 입을 꼭 다물고 볼을 부풀림으로써 애를 써서 노력을 기울여서 그죠? 애쓰면서 회의했다는 거를 전달하죠. 이렇게 이제 그 논의하다 요 표현에 누가 논의하는지 어떻게 논의하는지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공간에 의해서 지금 이 경우는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논의하는 거죠. 공간을 통해서 등록금 문제를 논의한다는 거 알 수 있죠. 무엇에 대해서 논의하는지가 동시에 표현되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수화 그러니까 생산적 수화라고 그래요. 생산적 수화 표현이죠. 그죠? 막 생산적으로 누가 주어가 달라지고 목적어가 달라지고 어떻게가 달라짐에 따라서 동사 수화 표현이 달라지죠. 그죠? 고정돼 있지 않죠. 변하죠. 그래서 이걸 생산적 수화라고 합니다. 농인분들하고 이제 대화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 한수사전에 있는 예문들을 보실 때 이 논의하다 단어를 지금 이 국립국어원 한수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한번 영상만 크게 볼게요. 그러니까 이 사전에 지금 나타나는 것처럼 그냥 논의한다라고 하는 행위 하나만 표현된 표현을 알고 기억하고 이걸 외워서 써먹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 극히 드물어요. 이거는 그냥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바로 그냥 냉장고 냉동실에다가 얼린 거죠. 딱 고정돼 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물고기들은 바닷속에서 강물에서 살아 움직이죠. 그죠?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움직임으로. 그래서 실제 농인들이 수화를 사용하는 양상은 이런 고정된 어휘를 쓰지 않고요. 이런 생산적 그 수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에 등록금 문제가 공간 설정돼 있으면 자, 이 논의하다가 공간에 의해서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거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손 모양이나 원으로 움직이는 거에 의해서 한 명이 아니라 뭐 우선 여러 명, 뭐 두 명이 아니라 다수 둘러앉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걸 많이 뭐 여러 번 돌릴수록 장시간 논의한 거고 그 다음에 요 볼을 부풀리면서
그냥 대충 그냥 뭐 회의 신용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애써서 에너지를 써가면서 노력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표현해 준다는 거죠. 이게 생산적 수화입니다. 이걸 보실 줄 알고 이 표현 능력이 생기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한국 수화 사용자고 A급 통역사들이 그 통역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수지한 국어로 그냥 단어만 나열하면은 1층은 나타나는데 2층, 3층이 없으니까 뭐 시제도 강조가 안 되고 그다음 주어가 표시가 안 돼요. 주어도 전달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런 목적어 정보라든지 어떻게 정보가 없고 단어만 나열하니까 요 간단한 문장에서는 사실은 뭐 농인분들이 독해가 가능하시죠.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 가능하실 수는 있는데 목적어가 여러 개고 상황이 복잡해지고 문장이 길어지면 전달이 안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 문장으로 안 보세요. 이런 1층만 단어만 나열하는 사람들은 통역이 장기간 이어지면은 아예 그 눈을 돌리셔서 딴짓을 하세요. 그러니까 통역을 안 봐요. 아, 저 사람은 한국 수화 사용자가 아니구나. 그냥 저 사람 수화는 못 알아먹겠다. 예. 근데 이제 이 수지 한국어 사용자나 단어만 그러니까 신나게 또는 막 열심히 심지어 거룩하게 나열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시죠. 그러니까 수지 한국어나 지금 이 김만영 선생님이 하시는 수화나 똑같지 않냐? 봐라 지금 오늘 회의 등록금 문제 논의하다. 나도 똑같이 이렇게 단어 나열하는데 뭐가 다르냐 그러는데 1층만 있고 단어만 나열하고 2층, 3층이 없죠. 자, 여기서도 보면 오늘도 그렇지만 저는 T가 안 나타나니까 그런 시제에 대한 공유나 강조 이런 게 확실히 없죠. 오늘 일어난 일이라고? 회의가 주어야? 회의는이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문제가 아니라 등록금 문제고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근데 여러 사람이서 장시간 회의 탁자에 둘러앉아서 그리고 굉장히 진지하게 애를 써서 회의를 했어? 회의하고 있어? 이런 게 2층, 3층에 없어요. 정보가. 그냥 밋밋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명사나 동사의 선형적 나열로 암호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수지 한국어는. 그러니까 수화 문장이 아닙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만약에 그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 되면은 이게 수지 한국어 사용자들은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공간을 못 보는 사람들은 등록금, 식당, 도서관, 문제 논의하다 그러면은 그죠? 지금 C니까 그죠? C면 뭐야? 도서관 문제를 논의한 건데 그냥 다 합쳐서 등록금 문제, 식당 문제, 도서관 문제를 논의했다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겠죠. 다 논의한 거로 알아먹겠죠. 근데 농인분께서는 지금 공간을 통해서 C,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거를 표시하고 있는데 목적어를 못 보죠. 논의의 대상이 뭔지를 못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 논의하다라고 하는 동사에 지금 이제 다수가 참여했다는 거, 이 회의 탁자에 둘러앉아서 논의했다는 거, 장시간 논의했다는 거 이런 거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길어지고 문장이 많아지고 등장인물이 많아지고 이러면은 농인들의 그 한국 수화를 이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오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간단한 거에서도 꼭 봐야 되는 걸 꼭 연습하시고 여러 번 보세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단어 보는 연습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단어 외 2층, 3층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보는 눈이 생기고 그걸 알게 되면 표현할 때도 본 대로 아는 대로 이제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의식이나 계획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천천히라도 이제 그거를 표현하시게 되는 거죠. 아, 그냥 오늘 손만 움직이면 안 되고, 예, 오늘이 시제라는 걸 예, 강조하고, 회의가 주어라고 하는 거 강조하고, 딱 주어 사라지니까 이게 또 사라지죠. 그리고 공간에 의해서 등록금 문제 설정하고, 공간에 의해서 목적어를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알면은 처음부터 바로 나오진 않지만 노력을 할 것이고 시도해보고 반복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어렵지 않게 표현으로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수화 문법을 2층, 3층, 4층에 표현된 수화 문법을 이제 볼 줄 알고 그 볼 수 있는 눈을 뜨시고 그거를 그 2층, 3층, 4층에 표현되어 있는 의미를 이해하시고 예,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 영상이기 때문에 수화는 뭐 글자나 이렇게 소리 이런 게 아니라 1층에만 그러니까 1층에만 뭐 쭉 정보가 선형적으로 그냥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국어는 지금 그렇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오늘 다음에 회의 그 다음에 후치사로 는이 붙어서 주어라는 거 그 다음에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목적어 등록금 문제 다음에 후치사로 르를 붙여서 요게 등록금 문제가 목적어라고 하는 거 표시해주고 논의한다. 거기 중간에 이제 니은이 붙어서 그 현재형이라고 하는 걸 표시해주는 식으로 쭉 이렇게 일직선으로 선형적으로 정보들을 나열하잖아요. 근데 수화는 그렇게 안 하죠. 2층, 3층이 나타납니다. 아주 많이 나타나. 특히 저 동사에 많이 나타나죠. 예, 3번도